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가장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놀이란 무엇인지, 아동의 발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놀이는 아이의 인지 발달에 일어난 중요한 성취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연결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요. 따라서 아이의 가장놀이를 적절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아이의 가장놀이 발달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가장놀이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의 가장놀이 내용은 대부분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가장놀이에서 첫 파트너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의 가장놀이 발달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놀이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때 구조화된 놀잇감뿐 아니라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제공해 주세요. 구조화된 놀잇감이란 사실성이 높은 놀잇감으로 실제 사물과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놀이에서 무엇으로 사용할지가 정해져 있는 놀잇감을 말합니다. 가령 여기 보이는 병원놀이 세트는 구조화된 놀잇감이죠. 그릇과 음식 모형 등도 구조화된 놀잇감에 속합니다. 반면에 비구조화된 놀잇감이란 사실성이 낮은 놀잇감으로, 즉 놀이에서 무엇으로 사용할지가 열려있는 놀잇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이나 점토, 페트병, 휴지심, 플라스틱 용기 등의 재활용품, 그리고 인형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구조화된 놀잇감은 가장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놀잇감은 아이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놀이 방법과 주제로의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해진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놀잇감을 활용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게 합니다. 하나의 물체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용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확산적 사고, 유연한 사고와 관련이 되어 다양한 상상과 표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가장놀이를 더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에 비해 사실적인 놀잇감은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의 상상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놀이 세트와 같은 놀잇감으로는 의사와 환자 역할을 나누어 병원 치료를 흉내내는 놀이에 주로 한정되는 반면, 블록과 같은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으로는 블록을 전화기로 상상하고 손에 들고 친구들과 통화하는 척을 하거나 자동차로 상상하여 자동차 경주놀이를 하는 등 상징적 표상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와의 놀이에서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주고 아이가 이것을 무언가로 자유롭게 상상해 보게끔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물 포장재가 국수로 변신하고 수수깡과 색철사와 점토가 나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직접 종이에 색칠을 하고 오려서 그것을 음식이라고 상상하고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엇인지가 정해진 가장놀이 장난감보다도 주변의 사물을 아이가 놀잇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한편 가장놀이에 사용할 도구와 재료를 제공하는 것만이 가장놀이를 지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는 가장놀이에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장놀이를 촉진하려면 놀잇감의 제공 말고도 성인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적극적 지지란 아이의 생각을 읽고 따라가며 놀이를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가장놀이를 어떻게 읽고 따라가며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함께 주목하며
놀이에 대한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해주는 것을 통해 아이의 가장놀이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보이는 흥미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양육자도 함께 바라보는 공동주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음의 연구에서는 24개월에서 35개월 영아와 어머니 50상을 대상으로 영아와 어머니 간 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공동주의와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 및 놀이 참여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모가 시작한 공동주의보다 영아가 시작한 공동주의 상황에서 영아의 상징놀이의 비율이 높았으며 영아의 놀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공동주의 상황과 어머니가 시도한 공동주의의 경우 영아의 비놀이 및 비상징놀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의 비참여와 소극적 참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주도적인 개입보다는 아이가 시작한 흥미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지지가 영아의 가장놀이 참여를 높이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부모 주도보다 아이 주도의 놀이가 중요하며 아이의 놀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장난감과 놀이에 함께 주목한 뒤 부모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참여적 행동과 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암냠냠 하며 무언가를 먹는 척을 할 때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엄마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아, 하고 입을 벌리며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엄마가 만든 쿠키도 땡땡이가 한번 먹어볼래? 하며 새로운 가장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반응과 참여를 통해 아이는 부모와 협응하기도 하며 서로 교환하여 놀이 상황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 가장과 놀이를 확장하게 됩니다. 반면 영아의 놀이에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장난감의 이름이나 영아의 표면적 행동을 단순히 지칭해주는 것만으로는 가장놀이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가장놀이 행동에 함께 주목하고 참여적 행동을 하며 언어적 묘사를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아이와 놀이 행동에 대한 반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적 태도란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상징놀이 행동 분석 기준과 영아 부모 상호작용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놀이 상황에서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상징놀이 평균 수준과 놀이 빈도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응적인 어머니일수록 영아의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놀이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아의 주 양육자이며 놀이 파트너가 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는 아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놀이 상황을 시작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가장놀이와 상징적 사고의 발달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아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놀이에서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아이가 보다 확장적으로 표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최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경험을 하였다면 보자기를 둘러주며 그때 땡땡이 미용실에 갔었지 하고 시공간을 벗어난 가장놀이를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으로 가위 모양을 만들어 자르는 척을 한다거나 싹둑싹둑과 같은 의성어를 활용하여 아이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지식을 연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흉내내는 가장놀이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적 상호작용 또한 풍부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이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놀이의 맥락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부모 주도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영화의 경험과 흥미를 민감하게 관찰하여 이를 가상놀이로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의 놀이를 부모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주도적인 놀이를 따라가 함께 참여하는 어머니의 지지적인 행동과 반응이 아동의 가장놀이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놀이 행동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놀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